네,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 월요일 1부는요. 채용 준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 소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PS 컨설팅의 한정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저도 지금 열심히 주말 쉬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우리 취준생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좀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오늘도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한국투자증권에 가고 싶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를 꼽아주신다면요? 무엇보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성과지상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에 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금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좋지 않지만 사실 그래도 한투 같은 경우는 채용에 있어서 신입 직원을 한 100명 정도 지금 뽑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발표도 했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실 말씀드렸듯이 성과에 관련된 이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좀 진행을 해주는 곳이어서 아마도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워너비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100명 정도 이번에 모집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예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가요? 사실 유일하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두 분께서도 이렇게 보시면 일반 은행이라든지 아마 여타 금융회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회사에 대한 어떤 채용은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한 4, 5년, 향후 한 4, 5년 기준으로 봐도. 근데 유일하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꾸준히 채용을 유지해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인재에 관련된 열망이 상당한 그 금융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눈에 조금 들어옵니다. 네, 보상을 잘해준다라고 했는데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업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전체적인 그 총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위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 중에 또 증권사들이 상당히 탑 클래스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그냥 숫자상으로 지금 우리가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데 한 4천만 원 중반대 이상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과에 관련된 요즘에 장이 너무 좋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는 연봉에 거의 준하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회 초년생인 기준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수입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런 어떤 기본이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곳이 아마도 증권회사 아니면 금융회사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연봉 얘기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지는데 저희가 또 듣기로는 인재 개발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금융회사는 전체 입사하면서부터 CDP 기준으로 상당히 좀 체계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 금융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그 배경을 다 만들어준다라고 이런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금융인으로서 전문 금융에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산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M&A 전문가 이런 어떤 그 운용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직무별, 직급별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한투 같은 경우는 좀 눈에 제가 들어오는 게 개인 핵심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아마도 각자 각 분야에서 아마 최고가 되는 그런 어떤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 풀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체계적으로 전문가적인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눈에 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이제 국내외 MBA 과정에 관련된 교육비라든지 그 유수 교육 과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할 때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핵심 인재 풀을 꾸준히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재반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꾸준히 내가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고 의지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생각할 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입사 전에. 근데 들어가셔도 사실 이런 그런 어떤 그 전문 그런 CDP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금 더 내가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쟁력을 살릴 수 있어서 아마도 많은 지원자분들이 지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어떤 기업인지 연역을 좀 알아볼까요? 자, 한투하게 되면 뭐 저희가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지만 2003년도에 이게 지주사로 그 편입된 그런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 지주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사실 유가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중개매매, 대리, 인수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뭐 증권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역을 잠깐 뭐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웹사이트 안에서도 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연역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50년이 조금 넘은 그런 어떤 기업인데 사실 74년도 기준으로 스타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게 2005년도에 보면 사실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증권을 같이 편입을 하면서 사실 전체적인 기준 안에서 증권사의 매각 그 증권사로 좀 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사실 단기금융 업무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고객에 있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밀도 있게끔 관리하는 증권사이기도 증권사로서 상당히 조금 그 명망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IPO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그 뭐 BTS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그 큰 네. 대항마가 있었는데 이 기업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도 IPO를 진행해야 한 증권사로서도 아마도 그만큼 명망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증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IPO 진행을 네, 했었죠.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말씀처럼 역사가 꽤나 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현재 회사 기준은 뭐 자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뭐 2017년에 4조 원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 기준으로는 자산 규모는 62조 1,413억 원 정도 되고요. 자기 자본이 5조 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네. 보게 되면 사실 무슨 이야기냐면 대기업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점포 수나 사실 뭐 적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거점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수는 8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임직원 수인데요. 이게 아마 2019년도 말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85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해외 점포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살짝 건너뛰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 있잖아요. 네. 이게 진출한 게 2000년대 초반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 거점 점포도 지금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또 취업을 할 때 기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비전을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이게 비전 2020이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슬로건을 가지고 자 IB에 관련된 사업을 대폭 증가 뭐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하고 신사업 추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AM 사업 주식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어떤 기준인데요. 가장 베이스를 또 보게 되면 이거예요. 특화된 상품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도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과 사실 고객 중심 마케팅 채널을 상당히 잘 운용하고 있는 증권사 중에 하나다. 최근에 저희가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살짝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네. 뭐 옵티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사실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대한 이 보상을 무상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아마 이 증권업계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고객 중심 입장에서 사실 그 운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몸소 그냥 말로 이렇게 텍스트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비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경영 이념도 나와 있잖아요. 같이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자, 경영 이념, 고객에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객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께서도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경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도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이게 이제 베이스가 돼 있고요. 사실 또 중요한 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재상하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되고 행동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핵심 가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파이낸스, 소위 말하면 금융회사는 이것 빼면 안 되거든요. 신뢰라고 하는 거. 그거 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저는 감동입니다. 이제 고객 감동. 그 중에 또 하나가 새로운 도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베이스를 깔고 사실 정도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 고객들에게 좋지 않은 어떠한 금융 상품을 잘못 선택을 해서 사실 고객에게 뭐 안내를 하거나 어떤 세일즈가 일어났을 때 이걸 그냥 뭐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고객 신뢰를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경영하는 경영자들과 직원들이 하나의 그러한 그 카테고리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짧은 시간에 단기간 안에 사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경영 이념까지 알아봤고 다음으로 CEO 메시지도 좀 살펴볼까요? 자, CEO라고 하게 되면 매년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죠. 방향성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사실 그 CEO 메시지 중에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냐면 아시아 최고의 사실 금융회사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슬로건 아예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의 입장에서 정도 영업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 기준 안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 한 4가지 중점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보다 고객 만족을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객 수익을 제고를 꼭 하겠다. 그러니까 고객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제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우리 고객에게 판매를 하겠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깔려 있고요. 사실 그 2번째 키워드가 투자은행 그리고 자산관리 모델을 완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에 더욱 확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자, 이 안에는 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뢰? 신뢰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몸소 조금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셋째는 해외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훨씬 더 확대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투자의 결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뭐 거점 점포가 2개는 있지만 사실 해외 그 지점망 같은 경우도 점점 좀 넓히겠다 이런 어떤 말씀이고요. 사실 그리고 4번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금융을 제공하겠다. 뭐 챗봇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각자 고객 개개인만의 맞춤 서비스를 진행해 준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투자 리스크에 관련된 이런 어떤 생생한 정보들을 사실 빅데이터 기준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든지 뭐 이러한 아마 사이트 안에서 아마 그 한국투자증권의 그 브랜드라고 하는 이 뱅키스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인재 영입에도 굉장히 공을 들인다라고 초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아주 특별한 채용 행사를 오랫동안 열고 있다고요? 네, 뭐 2013년부터 사실
꾸준히 이거는 뭐 사장님이야 뭐 경영진들 기준으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 뭐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 10월 8일 날 사실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님께서 취업 콘서트를 여셨어요. 네. 이게 회장님이 보게 되면- 직접. 네, 직접. 그러니까 그만큼 인재 영입에 관련된 니즈가 꾸준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사실 회장님께서 김 회장님께서 이 뭐 질의도 하시고 질의응답도 하시고요. 네.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또 라이브로 방송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그 증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행사는 꼭 참여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예요, 파트너. 상생의 개념이죠. 사실 회사가 성장을 하면 직원도 당연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업무를 하는 각자 직원들이 그만큼 프라이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상생 파트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열심히 하게 되면 그만큼의 뭐를 주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저는 이제 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 기업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의사결정하는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항상 리스크 요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사실 꾸준히 그러한 노력에 관련된 부분을 유지하고 진짜 실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뭐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CEO도 강조한 인재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인재상에 제가 뭐 살짝 말씀드렸어요. 이게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 인재상에 관련된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열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제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전 정신, 열정 있었죠. 근데 네. 이걸 인재상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놀 때도 열정적으로 놀고요. 일할 때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내가 어떠한 그 업무를 추진하거나 내가 내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도 내 생활을 할 때 그냥 헛헛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이런 어떤 사람들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도전 정신은 열정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쵸. 사실 새로운 것에 과감히, 그러니까 뭐 도전할 수 있는 거. 사실 지금 환경이 딱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사실 뭐 변화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게 되면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 이 집단이 지성이 발휘가 돼야지만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방점을 찍을 수 있고요. 사실 전문 역량에 관련된 부분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CDP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체계화된 교육 그러니까 모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스킬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변화를 선제적으로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치, 열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내려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게 아마도 김 회장님이 토크 콘서트에서 말씀하신 이 기준하고 맥이 아주 연결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혹시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요. 네. 예, 우리 뭐 취준생분들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라이브 한국 투자 라이브라고 딱 치게 되면 올라옵니다. 따라오는 영상이 있고요. 사실 톡앤 라이브라고 이렇게 치셔도 검색을 하셔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한번 보시고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와 관련해서 이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요 이슈들도 있을까요? 자, 뭐 2020년은 사실 굉장히 큰 변화의 그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들 수가 있고요. 그 영업 이익에 관련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융상품 기준으로 보면 사실 카카오뱅크하고 사실 영업 관련된 기준으로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영업에 관련된 그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강화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슈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 그 1분기에 영업 손실을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뭐 이게 뭐 한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런 어떤 산업들이 다 그런데 사실 단기 손실을 1분기에 뭐 1,300억 정도, 1,338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 사실 이건 달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 기준보다 훨씬 그 이후에 최고의 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 지금 3분기를 지나고 있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어떻게 됐냐면 네. 사실 영업이익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 1,900억 정도 네. 손실에 관련된 부분을 줄이면서 단숨에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냐면 사실 그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동반 어떤 비즈니스 트랙 안에서 상생을 좀 추구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크고요. 또 이른바 이 동학 개미 운동에 관련된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사실 증권사는 이제 거래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이 인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과 세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꿈 비율이라고 해서 네. 사실 자체적으로 그 개발한 이 프라이스터 드림 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그 기업 가치를 매기는 이런 어떠한 그 프로그램 이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 시장에서 기업에 관련된 이 그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게 사실 세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사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위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기회의 발판을 삼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PDR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아마도 주목받는 증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하반기에서 어떤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자, 지금 그 잡사이트 기준 안에서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조금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제가 숫자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네. 아마 직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한쪽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쏠려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영업에 관련된 부분, PB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사 영업,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든지 PF, 사실 국제금융 그리고 법인 영업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인베스트뱅크 IB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리서치 그 포지션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을 운용하는 운용 파트 사실 그리고 종금이라든지 파생 상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FICC에 관련된 이런 어떤 포지션에 관련된 직무를 좀 뽑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관리적인 부분 안에서 투자 상품이라든지 리스크, FRM 관련된 요 직렬에 관련된 부분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늘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IT 직렬에 관련된 지원자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PB 직무는 좀 어떤 내용일까요? 자, PB란 우리가 이제 자통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금융의 이런 어떠한 턱이 많이 낮아졌죠. 사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일즈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일선에서 행위를 금융 상품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운용하고 하는 직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금융 상품이 복잡해짐으로써 사실 개인 정보를 습득하고 직접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정말 있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어떠한 고객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고객의 수익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자산을 그리고 나누고 증대시키는 것이 사실 이 PB 업무의 중점 업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브 업무로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상품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주식과 채권 그리고 수익증권에 관련된 이러한 ELS 상품이라든지 부동산 상품, 파생 상품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나는 PB 업무를 나중에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을 최접점에서 상대 그 운용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B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중점적으로 많이 뽑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문 지식에 관련된 부분도 따라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PB 직무를 알아봤고 이제 본사 영업입니다. 꽤나 분야가 다양해 보여요. 어떤 일을 하죠? 자, 본사 영업. 사실 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리적인 부분과 기획적인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본사 영업의 퇴직연금에 관련된 부분은 연금 운용에 관련된 그리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금 운용사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업무는 기관 대상의 주식 파생, 뭐 매매 중개, 뭐 이런 업무도 사실 본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뭐 중개 업무, 그리고 상품 판매 업무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IPO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회사채 증자 그리고 뭐 채권 발행에 관련된 ABS 채권 발행 그리고 M&A 업무 그리고 뭐 퇴직연금 영업에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기획, 관리, 영업 그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포지션이 본사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서치 직무도 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자, 리서치 업무는 아까 우리 자체 그 모델이 있었잖아요. PDA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델이 있는데 네. 그러한 그 체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리서치 직무 자료 분석에 관련된 부분을 제공을 좀 해주고 투자 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인 기준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거는 내부적인 부분과 대외적인 부분으로 같이 하는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렬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기업 분석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자산 전략 업무, 그리고 글로벌 리서치 업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리서치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요. 해당 기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 기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 포지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어플라이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 사실 이쪽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베트남, 인도 사실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신남방 정책에 관련된 이쪽 뭐 메콩강 유역인 뭐 5대 국가 뭐 이런 쪽에도 사실 리서치 업무 해외에 관련된 기준으로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기준 안에서 뭐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 상품을 얼라이언스를 해준다라고 하든지 이런 업무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운용 직무가 남아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자, 주실까요? 뭐 운영 직무 사실 운영 직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스트럭처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게 사실 뭐 그러니까 운용하는 거랑 그러니까 펀드 운용이라든지 뭐 종금 상품이나 파생 상품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을 사실 관리하고 운용하는 이런 어떤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종 구조화된 그런 어떤 금융 상품 및 파생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건 리스크가 상시 리스크 부분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전체적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거의 브로컬리지라든지 세일즈 관리 파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부분이 증권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밖에 IT 직무도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자, IT 직렬에 관련된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IT에 관련된 부분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뱅키스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러한 그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 새로운 뭐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 산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그 유연해지면서 사실 그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이런 어떤 신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전문 전산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대고객 서비스 개발 및 운용, 관리 이쪽 섹션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증권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능력으로 인정받는 곳이고요. 그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도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전문 지식에 관련된 부분보다 사실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량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그 경험치가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마도 강조하는 부분이 한 가지 부분이 아니고 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라고 하시면 보시면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